현대전에서 공격 헬기는 보병과 기갑전력, 포병 등 모든 육상병기의 사신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조차 공격 헬기 앞에서는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공격 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뿐이었으며 그마저 유럽의 타이거 공격 헬기는 높은 가격에 비해 전혀 제값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LAH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공격 헬기 개발국 반열에 합류했으며 LAH는 총 200대를 양산해 아파치와 함께 한국 육군의 기동전을 책임질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에선 아파치의 기술이 포함된 LAH가 자국의 지시형보다 못한 구형이라고 폄하하며 한국이 LAH를 개발해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LAH가 현존 공격 헬기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대전차 능력을 보유해 유사시 기계화 군단을 투입해 한반도의 점령을 계획하던 중국에게 비수를 꽂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차킬러 LAH 양산 확정에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각에선 LAH의 원본인 쿠거를 유로콥터에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술 이전과 판권을 넘겨준 점이나 카이가 LAH를 무장헬기라고 언급한 것을 강조해 공격 헬기가 아니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쿠거는 성능 자체는 매우 무난했으며 체급도 중형 공격 헬기인 코브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신기술이 들어간 LAH는 유럽과 러시아의 공격 헬기와 비교해도 성능에서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LAH는 아파치의 영향을 받아 공격 헬기들 간의 공대공 전투보단 대전차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무장에서 웬만한 중형 공격 헬기들을 능가하며 대전차 능력만큼은 아파치 다음 가는 수준입니다. 아파치를 지금의 전설적인 전차킬러로 만들어준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한국의 K2와 독일의 레오파드 2A7, 미국의 M1A2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거리를 2km 희생했지만 헬파이어보다 파괴력이 더 우월한 청검을 개발했으며 LAH는 청검 4발과 70mm 로켓 14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는 중형 공격 헬기를 압도하는 화력입니다. 거기다 한국 육군이 아파치를 대량 도입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인 보잉에선 LAH의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아파치를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로 만들어준 롱보우 레이더의 기술도 이전할 예정입니다. 롱보우 레이더는 8km 안에 있는 1000개의 물체 중 가장 위협적인 128개의 목표를 식별하며 그중 16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데 이쯤 되면 조기 경보기의 축소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롱보우 레이더의 기술 이전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에서 신형 공격 헬기 사업을 진행하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 보잉에서 한국의 아파치 대량 도입에 모든 기술을 이전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LAH는 체급의 열세로 아파치보다 한 수 아래지만 200대가 넘는 물량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육군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치고 독보적으로 막강한 공격 헬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LAH의 도입으로 2차 한국전쟁에서 지상전의 주도권을 한국이 잡게 되면서 예전처럼 압도적인 물량의 인해 전술을 내세워 한반도를 점령하려던 중국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쟁의 판도를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병과가 해군과 공군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고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언제나 육군의 몫이었습니다. 태생이 독재 국가였던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패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세계 3대 경제권인 동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돌파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점령은 예정된 일이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한국군의 전력을 최대한 소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미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운명을 걸고 중국과 맞설 텐데요. 중국 입장에선 미국 본토에 증원군이 오기 전에 빠르게 한국군을 제압하고 한반도를 점령해야 하는데 중국 육군은 비교적 투자가 빈약해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물량을 내세우는 인해 전술이 주요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국 육군이 현존 최강의 중형 공격 헬기인 LAH를 200대씩이나 보유하게 되면서 한국 전쟁 때처럼 인해 전술을 내세운 중국의 한반도 침략 계획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중국 육군은 성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나름 3세대에 속하는
주축하는 구구식 전차 1100대를 필두로 7000대에 달하는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군단이 한국을 점령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롱보우 레이더와 첨검을 탑재한 LAH는 대전차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국의 전차 군단이 한국을 침공해도 오히려 코웃음 치며 오는 족족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평양화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한반도, 그것도 휴전선 인근에 수천 대의 전차가 밀집한 전장 환경은 화력이 극대화되어 LAH가 미쳐 날뛰기엔 충분할 지경입니다. 거기다 공격 헬기의 유일한 천적인 공격기를 투입하기 위해선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해야 하는데 세계 7위로 평가받는 한국 공군에 주한미군이 가세한다면 중국의 제공권 장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갑전력은 공격 헬기의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하며 LAH 200대가 한번 추격할 때마다 중국군 기갑전력의 15%인 800대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의 기계화 군단이 LAH에게 학살당하며 한국 영토로 간신히 진격해봤자 그들의 진짜 상대인 아시아 최강의 군단 제7기동 군단과 마주치면 처참하게 갈려나갈 뿐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형 공격 헬기 LAH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사시 한반도의 점령 임무를 맡은 중국 지상군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중형 공격 헬기인 LAH는 자주 국방이 또 한 걸음 다가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2차 한국전쟁에서 전쟁의 판도를 결정지을 지상전의 주도권은 한국이 잡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